네, 말씀하셔도 돼요. 카메라님 들어오셨나요? 네, 여보세요? 지금 막 연결됐습니다.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포 형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이렇게 시작하자고요. 네. 아니, 카메라님이 제가 듣기로는 개몽이 많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제가, 말씀하시면 무슨 아니, 개몽이니까 그래서 개몽 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그로 끄지 마시고. 그래도 김문수 찍으셨잖아요. 그죠? 찍은 건 찍은 거고. 자, 들으셨죠? 그러니까 예, 보세요. 진보 좌파는 우리가, 진보 좌파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카마 형님도 김문수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표를 얻은 거거든. 그래서 제가 사실 김문수 찍었다는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김문수를 찍었다길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야, 형님이 다시 봤네. 얼마나 예. 그러니까 김문수, 그래서 제가 카마 형님을 그래도 합리적이다. 이분이 그냥 어그로 끌고 막 좌파들처럼, 보통 좌파들이 뭐 머리, 무지성이잖아요. 거의 뭐 뇌 수준이 경계 수준이잖아. 70에서 69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형님은 아니라는 걸. 형님. 아니, 저는 형님은 그때부터-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주고 싶어서 지금 오늘 방송 초대를 한 거예요. 증명받고 김문수 찍으셨잖아요, 싶다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문수를 찍은 이유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회도 민주당, 예? 그다음에 네. 대통령 권력까지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면 그때 문재인 때처럼 개판을 칠까봐 개판 치고 다시 이상한 사람이 당선이 될까봐 그때부터 반대를 했던 거고, 솔직히 지금 의회도 좀 민주당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또 민주당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게 합리적인 거지. 다 가져와가지고 깽판 치면 어떡하나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대 뭐 제가 뭐 개몽됐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네. 그때 그 당시 우리 1년 전에는 어리둥절하니까 계엄을 왜 했냐 막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엄에 대한 결과를 다 떠나서 네. 결과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네. 계엄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계엄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에서 계엄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만 잠깐 뭐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네. 보시면 이제 중국이 그때 형님은 이제 안미 경중이다 그래가지고 안보는 미국이랑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랑 그때 이제 저랑 한번 막 토론 한번 했죠, 그죠? 아니, 그렇죠. 예.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여전히 그러니까 중국에 그때-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해야 될 게, 의존한다는 게 보다 이용을 하자고 그랬죠. 중국 경제가 어떻게든 간에 1위 미국, 2위가 중국이잖아요. 경제가. 그러세요? 예,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인데 그거를 버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용하자는 입장이었던 거지. 새끼들 뭐 좋아해서 의존해서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의존한다는 얘기를 하지 형님이랑 마시고. 자꾸 얘기해 보면 이제 거의 뭐 이제 우리랑 생각이 비슷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형님 본인은 말씀하신 자꾸 것처럼 이렇게 본인은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제 좌파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카마 형님 사랑하는데 그래도 이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나 진짜 아니 본인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이제 지금 좀 전에 그 조조영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이게 많이 지금 올라왔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분노가 좀 올라왔고, 제가 보수 우파 형님들을 솔직히 미워하진 않아요. 저 항상 그래서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트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그 보수 역사관에 우파의 대해서? 정책, 역사관이든 어떤 뭐 정책이든 그게 정책이 나 다르니까 진보 좌파지만 아니 근데 뭔가가 카마가 극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카마 크고 내가 무슨 됐어요. 누굽니까?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저랑 여포 형님이랑 저랑 다슬람이랑 그 방송을 안 보셨나봐. 그 나와 있잖아요. 몇십만 할 거고 그거 보세요. 그게 무슨 제가 구입니까? 제가 아니, 그래, 구우면 그래. 지금 다슬람이 저를 찾아했겠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다들 절대. 뭐 민주파출소에 신고한다고 지금 본인 수박이냐고 막 그러는데 수박 같은 새끼들 수박이셨잖아요, 수박.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무튼 간에, 자, 중국에 대해서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만약에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렇게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먹고 들어오고 이게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그리고 많은 친중 정치인들이 뭐 여야 할 거 없이 다 엮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거의 팔아먹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87 개헌 이후에 의회 해상권이 없어졌어요. 그죠? 만약에 의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바로 의회 해산을 신청했겠지만 그게 없으면 개헌밖에 없었죠. 그러면 삼권 분립이라는 측면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권하고 네, 그다음에 그 입법이잖아요. 입법과 예산권 안돼 입법 그리고 또 탄핵 있죠. 탄핵이나 견제용으로만 보면 탄핵과 예산 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으로 계속 깎았죠. 그다음에 탄핵 계속했죠. 그러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견제를 다 썼단 말이지. 자기의 비장의 카드를. 그러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 그게 원래 의회 해산권이 87 전에 있었으니까 의회를 해산해버리면 그냥 간단했을 거예요. 근데 계엄 이러니까 막 계엄이란 단어가 뭐 다들 뭐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계엄이 마치 뭔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형님 나이 때도 그 계엄 모르시잖아요. 어차피 이번이 살면서 첫 계엄이시잖아요. 그죠? 인지하고 있을 때문에. 그때가 제가 그러니까 근데 5살, 무슨 6살 때였으니까. 누가 카드라 하는 걸로 뭐 이 계엄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것처럼 그런데 지금 1년을 지나보니까 정확히 계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보니까 윤 대통령님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것들이 중국과 그리고 그 중국과 연대되어 있던 그런 많은 썩어 빠진 정치인들을 향한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저랑 굉장히 치열하게 밤새 얘기했던 그 부정선거 이것이었는데 자 부정선거는 지금 트럼프가 어제 사우스코리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언급을 또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세계적인 추세라고 봤을 때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로 봤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본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걸 인지하시고 그리고 군도 썩었어요. 곽종근 이런 쓰레기들 보세요. 그러니까 군도 썩었지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정하시니까 김문수 찍으셨겠지. 그건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고 그렇게 절대 연결시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형님한 방송에서 제가 한마디 한 게 있을 거예요. 행동으로 나서라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보시는 구구님들은 안 할게. 우파 형님들이랑 형님이랑 이제 앞으로 또 지방선거 또 다가오잖아요. 그때도 대선이 있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전투표가 굉장히 부정선거 원상으로 지금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요. 네. 예, 사전선거가 다 이제 부정선거의 원상이다. 이번에 대선할 때도 또 뭐 카메라 들고 나가신 분도 많이 계셨고, 예, 우파 형님들 중에서도. 그럼 이번에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 이제 또 돌아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형님들이 가장 밀고 있는 게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시작됐다. 이게 모든 시작 출발점은 부정선거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잖아요, 현재. 형님들이 밀고 그렇죠. 있는. 계엄의 주된 이유도 부정선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선관위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그러면요. 그게, 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형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당연히 그런 게, 그러니까 부실 선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정선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형님들은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걸 없앨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또 사전 투표를 할 겁니다. 사전 투표장부터 여기 계신 진짜 한 100만 되시나요, 진짜 지금 믿으신 분들이 한 1000만? 네. 예, 아니요, 그분들 아니요. 중에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선거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하는 곳부터 시작을 해서 감시를 하고 그 사전 투표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관하는 장소 있잖아요. 보관하는 장소 이제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외곽에서 계속 감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라도 뭐 통갈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뭔가가 제거가 된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찍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때 부정선거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대수편이 몇 대 몇이니 이런 것만 계속 들고 나오시니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형님이 진짜 거의 네. 뭐 이제 우리 전략회의를 같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우리 예. 편이 된 거야. 이제 아니,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우리 카마 형님을 소개시켜주고 이거 다 싶은 게 돌아버리겠네.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브라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네. 당시에 이제 감시도 다 했었고 다 했어요.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네. 미국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뭐냐. 스마트매틱이라는 기계 전자 개표기예요. 도미니언하고.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지금 핸디소프트를 통해서 우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핸디소프트가 미리 알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전산망이 그때 선관위 사무처장입니까?
나와가지고 인정했죠. 사전투표를 하는 이틀 동안은 내 외부망이 연결돼 있었다. 이거 지금 뉴스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그렇게 지금 연결돼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만 선거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전산 조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현장에서도 이 투표에 대한 선거의 명부가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서버에 오늘 개표를 한 서버에 자료들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개표 시스템에서 개표한 것들이 중앙선관위로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복사도 없이 그냥 넘어가. 그럼 이미지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선거의 명부 없고 하면 현장에서는 잡을 수가 없고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중앙선관위만 딱 틀어막고 못 들어오게 하면 그걸 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냥 통과리는 just one of them 그냥 what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부방대나 여러 활동을 통해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참관했었고 그다음 뭐그 투표함 지키러도 가고 막 그다음에 여기 사전 선거를 하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부산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바로 옆 동네로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게 대전으로 집중국으로 올라갔다가 옆 동네로 다시 가요. 이 바로 옆으로 네.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대전에서 다 모이는 거지 우편이. 거기서 현대소프트에서 전부 다 하는데 그 사이에 이 투표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게 형님 말하는 것처럼 그냥 뭐 100만 명이 동원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조작하고 해킹이 핵심이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뭐 형님 의견도 충분히 듣겠습니다만 전산 조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사전투표 없애버리고 지금 국힘에서는 회유책으로 48시간 투표를 하자 그러면 지금 투표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라고 했는데 투표를 높이는 것과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장하고 48시간 투표제로라도 일단은 하자. 그래 놓고 나중에 또 그렇게 하나씩 들어가자는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A웹 조사라든지 지금 성남시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했던 사건들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FBI하고 DNI하고 다 조사국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실은 형님 이제 아시죠? 그죠? 그러니 자 제가 여기서 다시 논점은 뭐냐면 이런 일들을 쭉 지켜보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아니면 풀 수 없었던 그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는 거지. 형님, 지금 네. 형님 말씀하신 건 전자 이제 그 수집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 따라 세는 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 수개표를 하잖아요, 요즘은. 그 참가인들이 다 있으면서 거기서 다 세잖아요. 누구 찍은 거 다 세잖아요. 셌잖아요. 그죠? 셌잖아요. 예, 이렇게 하세요. 세서 세잖아요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전 일이니까 다 예전에 셌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 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데이터 그거를 값이 이제 어떻게 간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제 중앙선관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넘어갔죠. 거기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참관한 사람들 거기 있는 국힘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그 부정선거에 다 관련된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넘어간 다음에 엑셀 값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조를 하겠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예에서 이제 뭐 김문수 매표, 이재명 매표, 수개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있겠죠. 형님 하는 그게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수개표한 거랑. 아니 그래서 개표 현황지에다 이렇게 쓰는데 예. 숫자를 잘못 쓰더라니까. 아니 그게 100표씩, 200표씩.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그 중에 주요한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이제 개표하는 전부 다가 아니고 장소마다 몇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떻게 일이다. 형님 개표한 데가 전국에 몇 군데인데 몇 사람 가지고 그게 부정선거가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부정선거 될 수 있겠습니까는 본인도 생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형님 생각이 지금까지 나온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증거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형님 자꾸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그럴 수 있겠냐? 아니, 이준석 같은 스타일이에요. 형님, 이준석이잖아요 이거는. 형님 팩트가 거기서도 이제 개표를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수개표를 하는데 그 했잖아.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 사람들조차도 이게 다 못 믿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형님 한두 명 가지고 그게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대전 우편 중국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전투표가 다 올라가.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감시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 그래 감시를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못 따라가게 한다니까 경찰이. 아니 형님 이번에도 그 사전투표하는데 그 형님들이 다 가서 사진 영상 찍고 있었어요 앞에서. 잘 봐요. 따라가는 걸 누가 못 가게 합니까? 누가 못 오게? 제가 부방대 활동을 진짜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역구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관을 했어. 그러면 참관인들이 다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사전투표지를
저쪽으로 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우편 우체국으로 보내요. 우편 예. 집중국으로 보내. 그때까지는 경찰도 가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 됐죠? 네. 그런데 그 우리 지역에서 대전으로 갈 때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게 왜요? 문제라고. 왜요? 아니, 그 며칠 동안 그러면 도착한 대로 바로 보내요? 분류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분류를 해서 보내는 동안에 하루 이틀 더 묵혀 있단 말이에요. 그 투표지가. 그 그러면 집중국에. 그때 우체국, 그러니까 집중국에. 예. 그러니까 왜 다산그룹에서 왜 핸디소프트라는 우편 전산 시스템을 왜 좌파들이 그걸 노리고 가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 왜 가지고 있냐면. 아니, 형님. 들어왔던 시스템, 아니, 거기서 조작이 일어난다니까? 우편 거기서 어떻게 집중국에서? 그러니까 형님, 그러니까 거기서 통과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참. 지금? 어? 거기서 통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집중국에서? 통갈이든 표갈이든 뭘 한다고 통갈이라는 표현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통갈이도 한다는 너무 얘기죠. 무식한 얘기야. 어? 예, 표가리. 통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표, 알았어요, 표. 미리 준비된 표들을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실제로 개표장에 오니까 사전 투표함이 쫙 쏟아지면 빳빳한 투표지가 막 기어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 그 종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체국 한번 돌고 오면 그런 종이가 나오는 거야. 아, 형님 말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몰랐던 사실 그 우편 집중국에서 미리 그럼요. 이제 그런 표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네. 그죠? 네, 미리 다 그럼요. 준비를 해놓고 그게 딱 네. 도착을 하는 순간 그걸 다 갈아버린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예.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왜 가능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모르겠어요. 말씀드릴게. 예, 자, 도착을 예. 했어요. 어느 곳에서 뭐가 이렇게 막 어느 구에서 어느 동에서 막 네네네네. 이렇게 쫙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네. 그것에 대한 전산이 쫙 이루어지겠죠. 전산을 왜 어디서- 이러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통이 오는데. 아니지. 이걸 보내려면 핸디소프트라는 전자기기에다가 보낼 거 전산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형님 어느 지금 잘못 지역구- 알고 계신 게, 잠깐 제가 어. 한번 여쭤볼게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짜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전투표 하는 데서 저희가 투표를 해요. 그 통을 봉인을 해요. 예. 봉인 안 합니까? 봉인하는데 봤어요? 아, 예. 행랑? 아니, 그니까. 아니, 손이 하여튼- 쑥 들어가, 그냥. 아니, 하여튼 요즘은 통으로 다 봉인을 하잖아요. 뭐, 자, 봉인지 봉인했다 어떤지 뭐- 칩시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예. 그래.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또 가서, 그 우편 집중국 가서 열어가지고, 그걸 또 열잖아요, 나눠요? 그래. 아, 그러니까 열어서 당연하죠. 나눠요? 그럼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니, 그럼 안 연다는 거 봤어요? 안 열고 그 통이 그대로 보관돼 있잖아요, 형님. 그 CCTV가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를, 그 사전 안 투표함이- 열었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걸 안 아니. 연다는 거는 본인이 사람의 아니. 선의를 그냥 기대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 보세요. 안 열었다는 지난번에. 어떤 증거도 없잖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중앙선관이랑 이제 우파 형님들 오셔가지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 진행상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얘기 나온 게 CCTV를 못 믿겠다. 거기 보관하는 장소를 못 믿겠다. 거기서 우리가 감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보셨죠? 아니, 방송? 그거는 우체국 가기 전에. 아니, 우체국 형님. 가기 전에 하루 이틀 동안 사전투표함을 모아놓잖아요. 그죠? 거기다 CCTV를 다 설치했잖아요. 그죠? 예.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예. 거기서 우편 집중국 가고 우체국 안에서 개판 치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CCTV 아. 봤어요? 우체국 안에 있던 거? 본적 그러면 이제 있어요? CCTV 안에? 형님 말하는 우체국 거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니, 걸 봤냐고.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들 전부 다 모든 알 전국에 필요가 있는 없지. 아이고, 참나. 그럼 몇 다 할 군데요? 필요가 있어요. 몇 명 그럼 몇 나가고 군데요? 나면 하면 되지. 그리고 몇 보세요. 군데? 전산 조작. 자, 보세요. 모두가 이제 직원들이 그걸 분류했다 칩시다. 그러면 전산화돼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있는 라벨지에 따라서 쫙 정리가 전산화돼 있을 거죠. 그죠? 거기 전산하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갖고 와서 개표했을 때가 전산가 중요한 거죠. 거기 있을 때 거기서 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서울에 갈 거. 핸디소프트가 형님. 하는 역할이 아니 핸디소프트는 그게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우편물에 대한 전산 처리하는 게 핸디소프트라고.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열어가지고 그게 무슨 편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구에 어떤 서울에 가고 어떤 대전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왔어. 그게 그래, 그렇게 왔어. 어? 와서 근데 내가 투표한 개표했을 때가 용지가 중요한 아니고 거죠. 다른 용지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건 우체국에서 그 사람들이 다 그 바꾸는 거냐고요. 그 용지를. 바꿀 수 있지 왜?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니고 이 참. 자, 그러니까 어디서 목록이 있잖아요. 몇 군데에서 100명이라는 목록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목록만. 김개똥 형님. 뭐 누구든 간에 잘 들어봐. 100명 중에 제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제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물어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이러니까 다 사람이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형님.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 모르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겸손하게 물어보세요. 목소리가 겸손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물어볼 때는 좀 겸손하게. 예. 그래서 이제 물어보세요. 부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있어요. 강진구 사람이 있고 강남구 사람이 있고 마포구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럼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사전 투표함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강남구 사람인지 100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명의 사람이 어딘지 누가 하냐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알 필요가 없지. 왜요? 그냥 라벨지만 똑같은 거 갖다 붙이고 안에 내용은 민주당 편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꺼내서 그걸 도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형님 똑같은 말씀하신 봉투에다 그냥 찍으면 되지. 그럼 예를 봉투가 들어서 남아도 오는데? 그러니까 몇백만 표, 그러니까 몇백만 표, 몇천만 표가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아니 사전투표가 몇백만 표가 갑니까? 30%가 사전투표를 하는 거지. 30%가 몇천만이죠? 왜? 30% 해가지고 그래 1,500만 표라고 합시다. 네. 1,500만 표. 네. 거기에 대해서 1,500만 개 라벨을 쫙 둬. 1,500만 개 라벨 쫙 뽑아. 그 다음에 거기 봉투만 바로 끼우면 다 되잖아요. 누가 사전투표했는지 이제 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우체국에다가.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까? 엑셀로 예. 쫙 파일로 정리되면 그 라벨 뽑는 거 일도 아니지. 그래갖고 그냥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편으로 이동된 그 사이에 아무도 감시하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그거는 감시 안 된다는 건 인정하잖아. 그죠? 감시 아무도 안 되잖아, 그게. 감시가 안 된다는 감시가 것도 안 이해가 안 된다는 되고요. 뜻은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왜 그런 그따구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사전투표 없애버리고 그냥 진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만 딱 본투표해서 하는 게 맞지. 무슨 투표를 올리겠다고 개나 고동이나 다 그냥 다 놀러가게 만들어 놓냐고요. 그게 아니고 투표라는 거는 그 국민성이 얼마나 쓰레기면 투표하는 날이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는 정도로 지금 세뇌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 그건 수준부터 인정해요. 바꿔야 된다는 거지. 네. 그걸 좌파들한테 다 선동당해서 이제는 막 투표 날이면 그냥 사정선거 해놓고 빨간 날이니까 놀러 가는, 그래, 그 놀고 있으니까 개표가 되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좌파들이 다 약을 쳐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억지일 수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FBI, DNI 모든 정보 시사국 17개를 이용을 해서 이 사전투표나 이 투표, 우편 투표에 대해서 지금 부정선거다라고 지금 파헤치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결국은 부정선거를 이슈로 지금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이 세계적인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계엄이 정당하고 계엄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오늘 또 네. 부정선거 있네 없네 이런 얘기는 이제 지쳤어. 너무 많이 했고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있네 없네 말고요. 저는 증거를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 이미 트럼프가 그러면 윤석열보다 더 악랄한 독재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막 부정선거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현상들이 봤으니까 조사하자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시체가 쌓여 있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이 없었다고 할 것이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증거가 나왔는데 살인 사건이 없대. 그게 대법원이 기각한 만행이라는 거예요. 아니 범인이 없대. 그 재판 그 기록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래 좋아, 이런 부정 투표지가 나왔네. 근데 이거 누가 한 건지 너네 밝히지 못하면, 입증을 못하면 이거 그냥 기각할 거야. 이래서 기각당했어요. 아니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을 왜 우리가 잡아야 돼? 목격자들이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수사기관이 붙어야 되는데 아무도 붙지 않은 거야.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냥 뭐 단심제로 끝내버리니까 기각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법을 열나 잘 믿어. 그러면서 막 좌파들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니까 이거는 법원을 무시하는 거냐 이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답답하고, 1년 동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당성, 그리고 왜 계엄을 했는가에 대해서 1년 동안 증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못 깨어나면 그건 그냥 우동살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봅니까? 그걸. 그러니까 형님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형님은 김문수 죽였으니까 제가 면죄부. 그래서 까방권 제가 뭐 1년치 정도 줄 수 있지. 자자자, 그러면은 이제 부정선거를 좀 이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네. 지금 이제 계엄 관련해서 계엄 동조 그리고 네. 내란죄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유, 할 말 재판 많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예.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형님, 아, 형님은 여포형님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지오나 그 여러 사람들 나와서 이제 증언한 거 들으셨나요 혹시? 들었죠. 네. 예, 뭐 윤 대통령이 이제 다 막아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했던 그 증언들이 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은 형님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형님 뭐 예산권이라든가 뭐 탄핵이라든가 이제 그건 이제 접어두고 다스라님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계엄에 그 윤 대통령이 했던 방식, 그다음에 했던 행동,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이 지금 다 이제 CCTV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법적 증언에서 이제 증언이라는 게 가장 후순인 건 아시죠? 증언이 특히 1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단순화될 수도 있고 브리핑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그건 때문에 안 믿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의 증언들은 네. 다 조각을 다 맞춰봐야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얘기만으로 그걸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보세요. 자, 형님 그러면 회의가 국무회의가 여쭤본 없었다고 게 했는데 한덕수가 CCTV 딱 까니까 한덕수가 제가 위증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만한 강력한 증언이 있나요? 증언이 그런 게 증언인 거지. 증언이잖아요. 홍장원이가 뭐라고 했어? 지렁이 메모지 그거 인터넷에 떠도는 거 그냥 다운받아서 이런 식입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지오나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그런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안 좋게 이제 증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의 기억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조서를 가지고 자기들이 쓴 거 가지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님 조사도 말씀하신 왜곡될 거는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님이 상황에 말씀하신 따라 거는- 말이 달라지고 그러니 증언만 가지고 믿겠다 이러면 저랑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증언은 가장 후순위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본인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뇌 자체가 20%밖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모든 사실을 다 인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증언 자체가 20%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법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형님은 지금 누가 이랬네 저랬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홍장원과 한덕수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확실한 CCTV 자료가 있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국무회의의 절차의 부분 때문에 뭐 헌법에 대해서 뭐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둥하고 탄핵을 했더니 국무회의는 아주 정상적으로 11명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손가락 4개를 보이고 한덕수 고개 끄덕끄덕 그 다음에 손에 그 종이 안주머니에 넣고 이런 걸 보고 나서 한덕수가 기법한 거잖아요. 뭐냐 나 위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얘기 끝났죠. 그 얘기는 뭐 이견이 있나요? 다를 수 있나? 그러면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 부분은 이미 끝났죠. 그 또 쟁점이 뭐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형님 근데 한덕수도 같은 내란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이쪽 사람들 다 각자 남들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덕수도- CCTV 아니, 나왔잖아요. 형님 CCTV가 형님 말한 것처럼 그게 국무회의냐 아니냐는 거는 또 강론이 있어요.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했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내란 종사자로 지금 피해자로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이고 아닌 사람들도 안 했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님은 한쪽으로만 얘기만 듣고 또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덕수는 내란 종사자가 아니고 지금 내란 방조 외에 방조죄예요. 또 재판장이 내란 종사자가 주요 아니고 종사자라고 했던 그 추경호는 어제 구속 기각. 네? 어제 같이- 추경호 아니, 구속 기각됐잖아요. 그 추경호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형님 말한 것처럼 한덕수는 이제 방조로 검사가 기소를 했지만 재판관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그 재판관이 한 것도 있어요. 형님 두 가지야. 방조죄예요. 그러니까 임무 방조죄를 기소를 했는데 종사자는 추경호라고. 아이고 그런 거 아니, 형님. 팩트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일단 그게 진짜 그거 그래. 팩트라니까 형님 그게 팩트예요. 그 팩트인데 뭐냐면 찾아보세요 형님. 그건 팩트입니다. 그 재판관이 이진감 재판관이 그 내란 임무 종사자로 바꿔라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형님 말한 것처럼 한덕수도 자기가 유리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거고 아니 이쪽 사람도 CCTV 나오고 그냥 자백했다니까. 그 전까지는 연락 아니라고 하다가 CCTV 딱 나오니까 자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정황적 증거 그다음에 그 증언 이딴 거는 믿을 게 못 되니 딱 증거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홍장원이 바로 말 바꿨죠. 너 자기가 다운받았대 그 메모를. 지렁이 메모 봤죠? 지렁이 메모에 대한 마지막 최근에 홍장원의 증언이 뭐였어요? 나 이거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 다운받아서 이러한 예시로 보여줬다. 이딴 소리를 해. 아니 한 국가의 대통령을 날리는데 이제 와서 거짓말했다고 하는 저런 새끼들 보면서 내란이 성립이 됩니까?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란이 거기서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할 수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니까 계속 내란 프레임 씌우니까 그냥 개 돼지들이 그냥 그게 내란 쨌네 하고 그냥 하는데 내란이 성립이 됩니까? 그게 반역행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게 출발점이 뭐가 잘못됐냐면 형님들이 보는 내란은 어떻게 보면 큰 내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큰 내란 작은 내란이 있구만. 계란도 있다 그러지 그러면 메추리알도 아니 있고. 그러니까 뭐 형님들 말한 거는 사람도 안 죽었는데 무슨 내란이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사람이 사람은 안 뭐 죽어서 사람이 그런 게 죽었어. 아니고 사람이 죽었어요. 국군 뭐가 됐어요. 통수권자가 계엄을 한 것이
시내란이냐라고 한 거지 무슨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대요. 또 외국한 데가 좌파 스타일. 아직도 좌파의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계엄을 하는 이유나 계엄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형님들은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겠지만 형님들 출발이 뭐냐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인정 못해.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 것도 다 인정 못해. 똑같은 논리거든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다 반국가 세우기 때문에 한 계엄에서 이 사람들 잡아들여야 돼. 아니에요. 그 프레임 내가 다시 정리해줄게요. 제가 정리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지 말고 내 얘기를 들으라고.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삼권 분립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이 예산하고 탄핵이죠, 그죠? 국회도 두 개 카드 다 썼어. 그 행정부가 지금 의회 예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그 카드를 쓰는데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되지만 합법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합법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유와 합법적인 행동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탄핵에는 이유가 있었나 그러면? 검사를 왜 탄핵하는데 일개 검사를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원을 왜 탄핵하냐고. 중요한 게 뭐냐면 탄핵하는데 감사원 탄핵을 한 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데 검사를 탄핵한 게 이유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쪽도 이유도 개떡 같았으니까 이쪽의 이유를 따질 그런 정당성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개떡같이 해야 되고 이쪽은 하면 안 된대. 또 그러니까 말을 열받게 하네. 이유가 없었다 쳐요. 근데 그거를 나 형님 오늘 좋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열받게 하네. 사람이 김문수 찍었다 그래요. 나 바뀔 줄 알았지. 아니 대답을 먼저 해주시고 불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탄핵을 했는데 불법이 아니니까. 그냥 불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가 불법이었는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불법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장황하게 하지 말고 그냥 딱 뭐가 불법인데. 뭐가 장황해요. 그 윤 대통령이 하는 그 시기나 계엄법에 나와 있는 탈락. 그런 거 한 개씩 얘기해요. 시기, 12월 3일 안 돼요? 아니. 시기, 땡, 또 뭐.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불법인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나도 형님한테 그냥 풀지 말고. 좌파놈들 다 그렇다. 그냥 아주 그냥 혓바닥이 연락이로요. 그냥. 자, 시기. 네. 12월 3일 안 되는 건 아니죠? 아니, 12월 3일에 그 할 수 있는 그래요. 그거 됐죠. 12월 3일 됐어. 시기 얘기하지 마세요, 또. 예. 그 다음에 이유. 아까 중국 애들 간첩단 사건도 있고. 그것들이 해킹 사건이 있었고, 그 미국도 지금은 증명이 됐잖아. 1년 지나고 나니까 알겠잖아요. 이유. 됐잖아요. 예. 불법이 없었어요.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됐잖아. 그 불법을 얘기하라. 불법. 예. 법을 어긴 거. 국회의원 그거는 아니라고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무슨 국회의원? 국회의원 막은 행동이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건 포고문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활동 금지라든가. 탄핵과 요거는 그냥 쌤. 됐나요? 탄핵과 계엄은 쌤. 왜냐면 그거는 상권 분리면 대통령 바보요. 행정부는 어떤 권력, 그러면 계엄 빼고 나면 어떤 권력으로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카드가 있어? 탄핵 예산권 말고 사법부는 사법이 있어. 행정부를 뭘로 막아요? 뭘로 막아요? 거부권이 있잖아요. 거부권으로 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행령을 다 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법률을 바꿉니까? 법률은 당연히 민주당이 하는 법률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거부를 했고 거부를 하잖아요. 어떻게 다 바꿔요? 시행령으로 다 바꿨죠.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으니까 계엄도 권한이잖아.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계엄만 안 된다는 그 논리가 그냥 미친 거지. 누가 안 된다 계엄만은 했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계엄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이승만이 해서? 박정희가 해서? 전두환이 해서? 왜 안 된다는 건데요? 왜 안 되는데? 계엄이라는 게 왜 안 되냐고.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얘기해봐요, 그러면. 계엄을 하면 안 되는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고. 그럼 계속 하세요. 그러면 계속. 하면 되지. 그렇게. 이재명,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그냥 계엄하면 되겠네. 지금 자유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진짜요?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는 계엄이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재명이 계엄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는. 당연하죠. 그럼 잘했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지. 나와서 시위도 안 하실 거예요? 이재명이 계엄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에이씨, 보기 싫어. 다 죽여버릴 거야. 소설 쓰지 말고. 나는 형님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계엄이 아무튼 하시는 거라며. 자, 그만하고. 자, 내란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계엄도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찬탈할 대통령 위에 뭐가 또 있어요? 찬탈할
권력이 또 있어? 대통령 위에 어떤 뭐가 사람입니까? 있어요? 자기 권력 지키려고 한 거지. 자기 있는 지금 권력을 지키려고 한 거죠. 김건희가 자기 있는 권력을 될까봐. 지키는 건 또 안 돼요? 지키는 걸 합법적으로 지키셔야죠, 형님. 아니, 그 네, 계엄이 아까 합법이라며. 내가 언제 합법이랬습니까? 계엄은 그럼 네? 뭐예요, 그러면? 계엄을 계엄은 하는데 무조건 국회의원들 불법이야?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한 거지. 합법적으로 계엄하면 누가 뭐라? 공산당이 터들어가서 새끼 터들어가서 뭐 했으면 그게 합법인 거지. 국회의원 전시 누가 상황도 잡았어요, 아니고.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가려고 국회의원이? 했죠. 잡아가려고 의도가 있네. 나도 형님을 때릴 뻔 했는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 형님을 치려고 했네, 내가? 치밀 내가 때 침이 그러니까 그럼 때릴 내가 거 형 지금 같은 건 괜찮아. 폭력죄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때릴 거 같은 치려고 건 나 괜찮아요. 치고 싶네?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치면 안 예. 되잖아요. 그래서 잡혀갔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가 김건희가 없잖아요. 잡혀갔잖아요. 법이라는 게 결과가 있어야지. 잡혀갔잖아요. 의도만 가지고 잡혀갔잖아요. 법적 판단을 받습니까? 의도가 아니라 실행을 했잖아요. 이필적 실행을. 고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야. 실행을 했잖아요. 실행을. 때리려고 쳤잖아요. 국회의원을 쳤고 국회를 쳤잖아요. 어딜 너 누구 저 쳐요? 새끼들 국회를 아이고, 그래, 쳤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무 올드한데, 아직도 이러면서 김문수로 참 찍었다는 게 내가, 일단은, 계엄은 합법인 거, 형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란 아니요, 특검, 형님 그렇게 자, 말씀하시면 내란, 안 돼요. 자, 썰남님이 준 주제는 내란을, 지금 재판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잖아요. 당연히 무기징 아니면 사형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재판을 감정적인 보니까. 거고. 아니요, 재판을 재판 보니까. 보니까 왜냐면 그래서. 그전에 형님들 마음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드러나지 않은 사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럼 홍장원의 증언이 거짓이었네, 그지? 맞죠? 나왔죠? 한덕수의 증언이 거짓이었네요. 그거는 형님만 생각하시는 거지. 아니, 증거가 나왔잖아. 어떤 다른 증거요? 데는 뭐 증언만 있는데, 다른 데는 증언만 있고, 여긴 증거가 있어. 그럼 누가 이겨요? 증거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형님 녹취도 나왔어요. 어디 녹취요? 녹취가 다 나왔어요. 나 참, 이 좌파들만 듣는, 어준 방송에서 또 나왔겠지. 응? 그럼 그것도 그리고 조작. 그 녹취가 옛날에 그거, 그러니까 녹취도 다 조작. 캐캐 묵은 거 말고 요즘에 나온 거예요. 요즘에 나온 거. 윤 대통령님이 비아폰으로 뭐 해가지고 1초짜리 그거. 아니, 비아폰을 공개하는 것도 웃긴 거지만, 아니, 지금 이게 증거라는 게 윤 대통령 쪽에서 체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입에서 나온 증거가 있어. 증거 말고.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신 거는 이거잖아요. 그 조지호나 조지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근데 곽정권의 진술이 흐트러진 게 자기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곽정권과 12시 31분에 통화를 했는데 곽정권이는 그 부하들한테 12시 23분에 저걸 지시를 했거든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의 네? 지시는 12시 31분에 일어났다고. 어떤 지시가요? 곽정근과 첫 통화가 12시 31분인데 곽정근이가 체포하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 12시 23분이었어. 그러면 최초의 통화가 12시 23분에 대통령하고 만약에 한 통화로 있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들어봐야지 알 수 있지만 아예 통화가 체포하라는 곽정근의 지시 이후에 윤 대통령과 첫 통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윤 대통령님하고 첫 통화 12시 31분, 곽정근의 체포 지시는 12시 23분. 그러면 이거 곽정근이 지시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직징한 거예요? 그럼 곽정근이가 미쳐가지고 그러면 뭐 정치들 자기가 생각대로 그냥 다 잡아들여 했다? 아니,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 윤 대통령의 지시는 적어도 12시 31분에 일어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죠? 그 국방부 장관?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도 통화를 보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다. 다 나왔어요, 지금. 전화 시간만 보면. 그전에는 없었어요. 통화 전혀 없었다? 지시가 없었다? 그러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곽정근이 미쳐서 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왜곡하지 말고 아니 그럼 또 적어도 전화 통화의 순서는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이 말씀하신 거는 이거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잡아들여라, 뭐 봉쇄해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밑에 있는 새끼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거예요? 알아서 한 거가 아니라니까. 왜곡하지 말고. 그럼 누가 시킨 거예요? 그건 내가 모르죠. 자꾸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하라고. 계엄은 누가 한 겁니까? 아니 12시 31분 그러니까 계엄은 누가 한 거예요? 계엄은 윤 대통령이 했는데 체포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 일들을 왜 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럼 암묵적으로 했네. 그러면 지시를 잘못 이해한 멍청한 그 지휘관들 문제지. 전부 다. 체포하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아니 회사에서 본인이 뭘 해라고 했어. 돈가스 만들라 그랬는데 새우튀김 가져왔으면 튀김은 네가
그러면 형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 돈가스 안 가져오고 새우튀김 가져오면?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곽종근이가 뭘 했겠지. 나는 그걸 박선원의 지시든 어디서 왔든지 그거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윤 대통령의 통화가 12시 31분에 일어났다. 이 정도 사실이면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을 주는 거예요, 사실을. 혹시나 뉴스를 못 봤을까봐 알려주는 거야. 아, 요건 제가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팩트체크 열심히 하시고, 네, 제가 네.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썰람님 방송에서 저는 형님이 굉장히 또 김문수 찍고 이래가지고 나 썰람님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내가 왔거든. 사실 썰람님께서 오해 안 하시도록. 그래서 카마 형님이 좀 개가 천선하셔가지고 우리가 저는 이런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거지. 우리 열심히 하면 그 카마 형님도 뭐 김문수 찍더라. 그러니까 한 표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치지 말고 좌파들과의 싸움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저는 사실 그런 열심히 얘기를 하고 하셔야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열심히 우파로서, 해보겠습니다. 네. 보수 우파로서 보수의 정책과 보수의 신념과 그런 걸 하는 건 정말 좋아요. 근데 아까 조정님처럼 안 되는 그런 사실, 그럼 제가 이것도 하나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개헌 말고도. 그러니까 형님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꽃은 투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그건 계속 사실이죠. 얘기하세요. 예, 네. 예. 투표라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부정선거라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럼 예전에 좋아요. 저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12.12 사태가 터지고 그런 이제 그 전두환이 그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때 이후에 자기가 대통령 되는 상황들이나 국민들이 그때 일어났던 이유는 직선제 우리가 직접 하고 싶다. 우리나라 대통령 뽑고 싶다라는 이유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전두환은 평통일 회의인가 뭐 거기서 이제 당선되고 또 개헌을 해가지고 자기가 간선제로 또 당선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역사적인 흐름이죠. 근데 그걸 왜, 그러니까 역사를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아니.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셔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두환은 합수본부장으로서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와 정승화를 체포할 그건 알겠어요. 그 직위를 그건 알겠다고.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게 구태타가 아니고, 나쁜 새끼 예. 잡아넣는데 왜 잡아넣은 새끼를 욕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무슨 구태타가 그때 일어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승화가 이후에 지금,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띄엄띄엄 형님들이 하는 거 원하는 아니에요. 형님들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있잖아요. 그냥 형님들 민주적 그토록 제도만 원하시는 말하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가 없는 투표를 자- 위해서 그 사람이 뭘 했냐 얘기예요. 지금 잘 제가 들어보세요. 여쭤보고 싶은데. 잘 들어보라고. 민주주의는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부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게 보수의 입장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자본주의고 형님.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하고 왜 섞으세요 지금? 배가 고픈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와요? 배가 고프면 독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맨날 그 독재하는 게 얘기했고. 아니라 자 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 자유민주주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게 민주주의죠. 어떻게 거기에 돈이 들어갑니까 지금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보수가 말한 자유민주주의의 전제는 제가 형님한테 들으세요. 물어본 건 이거예요. 형님한테 물어본 건 자유민주주의의 이거예요. 전제는 민주주의 오디오 섞지 투표를 말고 막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말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본 거 먼저 대답하시고. 조선시대 이후에 바로 민주화가 가능해요? 아니 형님 제가 시간도 없이 물어본 거에 민주화하겠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마음먹은 100사람이 모이면 왜 민주화가 자꾸 일어나냐고 돌리십니까? 노비들밖에 없는데 민주화가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단숨에 민주화부터 이루고 경제가 발전됩니까? 보수주의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를 잡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은 미리 잘 해놨어요. 그러면 안다고요. 민주주의 안다고 제가 아까 그다음에 인정한다고 민주화를 하면 얘기했잖아요. 되는 것이지 무슨 동시에 모든 게 다 일어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전제가 있다고 하이에크의 노예 얘기를 보면요. 꼭 멍청한 사람들이 먼저 평등부터 얘기한다고. 그러나 이 경제적 자유가 먼저 일어나야 민주적 자유민주주의인 체제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순서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 이제 잘 사니까 그때 왜 안 했냐. 이제 잘 살게 해줬더니 제발 좀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논리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 아니 잘 살게 해줬더니 자유민주주의는 이러고 앉았어. 고맙다고 할 건 아니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제 좀 되니까 배 부릅니까? 그냥 가난해지면 뭐 개나 고동이나 다 자유민주주의 찾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먹고 살지 않은 고민하지? 그때 우리나라가 100달러 했어요. 국민 소득이. 그걸 지금 3만 불로 넘겨준 게 우파 대통령들이지 그 좌파 새끼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를 다음에 군사를 자유민주주의 버리시고 체제가 형님, 나온 거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형님 말하는 체제의 거는 전제는 경제적 이제 발전이 들어보세요. 없이는 안 알겠습니다. 된다는 게 들어보세요. 하이에크가 하는 얘기라고요.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형님. 형님 말한 건 형님 모든 대통령이 다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해서 된 게 아니라 저 뭐가 다르냐면 국민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형님 국민들 말하는 열심히 대통- 안 해서 망해요 아이, 지금. 형님 지금 들어보세요. 이재명이가 형님 싹 얘기하잖아요. 지르는 똥을 보고도 지금 국민들이 알겠어요. 게으르다고 알겠어요. 욕할 거야 지금? 형님 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물어본 거에서 우선 대답 국민들은 먼저 항상 해주시고. 열심히 살아. 그게 자유시장 경제고 인간의 이기심의 발동에 의해서 누구든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모든 세대에 다 똑같. 노비였을 때도 열심히 살았어. 심지어 열심히 안 산 국민이 없었어요. 그러나 리더와 정치 체제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하시지?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그래요. 왜? 뭐 팩트 체크 당하니까 열받으세요 그러세요 지금? 아니 예? 그게 아니라 형님 나는 개몽된 줄 전두환에 알고 대해서 여기 아니, 들어왔다가 저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개몽 안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맨 처음에. 아직도 개싸움을 하고 있네. 아니 김문수 찍었다길래 나는 아니, 좀 사람 된 줄 알았어. 이게 토론이 그 형님 말한 건 제가 아까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하시라니까. 아 그래 답변해 드릴게 내가 깨끗하게. 자 예. 그래서 그때 민주주의 왜 안 했냐? 그러면 세종대왕한테 물어보지. 왜 노비제를 왜 그때 철폐하지 않고 니는 왜 어허, 모계제를 또 내가지고 모르신다. 또 봐라.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모든 국가들은 먼저 경제적 발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서구들은 다 민주주의로 갔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 갑니까 그게?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니까 민주주의 같아요 거기가? 먹고 사는 일 해결해 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는 별개로 보고 있는 형님이 이상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독재를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 그게 아니고 잘 네. 먹고 잘 살면 민주화가 일어난다. 됐나요? 아. 좀 싱가포르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봐요 그러면? 싱가포르. 거기가 민주주의라고 독재예요? 생각하십니까? 독재예요 거기는? 아니, 아니 형님 말한 그렇게 것처럼- 장기 아니, 집권하고 잠깐, 아들까지 지금 이어주고 세습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거기 독재예요 그러면? 아닙니까? 뭐예요? 거기 형님, 그게 뭐냐고? 아니 제가 물어본 독재라고 그래 거기를? 당연하죠. 거기 민주주의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제가 독재 진짜 국가에 산다 궁금했어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그 자기 땅이 없거든. 그러니까 독재 국가에 산다고 형님이 하냐고. 말한 것처럼 거기가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자기 땅이 없어요. 자유라는 나라가. 건 국가라는 건 원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논리가 뭐냐면 무한 자유를 원해. 근데 국가가 설립될 때부터 인간의 자유를 아니죠. 반납하기로 무한 하고 자유를 국가를 원하지 설립한 않는다니까, 거예요. 저희는.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무한 자유를 맨날 원하는 게 국가가 뭔가 자기의 자유를 뭔가 해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러라고 국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야. 왜 그 총칼을 왜 군인한테 쥐어주고 경찰한테 쥐어주는데 자유를 그러니까 제한해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국가가 뭔만 하면 통제래. 뭐만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그게 독재래. 아니, 그게 아니고 형님이 모든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에서 모든 조직 중에 가장 폭력적인 조직이 국가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보수주의가 생각하는 국가론이야. 그러니까 형님 싱가포르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 정도가 강할 수 있겠지만 그 국민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냐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저 정도 눈 감아 주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를 싱가포르를 통해서 반증해드리고 싶은 거야. 먹고 사니까 그딴 소리 나오지. 보세요. 네팔처럼 가난했어. 저기들끼리 부패했어. 그럼 국민들 다 일어나요. 근데 먹고 살게 해주니까 서로 윈윈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국가라는 원래 제도예요. 아시겠어요? 멍청하니까 자꾸 국가가 뭘 정부에게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고. 아니 그러면 국가랑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본인들이 날 때부터 대한민국과 본인은 계약관계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뭔 자유가 없고 정부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는 게 마치 그게 자유롭고 그 깨어있는 시민인 척 개소리들 하는 거지. 좌파 그러니까 새끼들이. 멍청하게 이런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구구란 소리 듣는 거예요. 예? 국가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 대해서 본인은 리버럴리즘이에요. 그냥 대가리 비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맨날 외치면서 국가에서 뭔가 쫑가 통제를 하면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수면서 왜 이제 와갖고 국가래? 예? 원래 국가가 그러기로 받는다면서요. 그렇게 그러나 그게 국가와 싫다면서요. 우리가 그게 싫다면서요. 그게 우리가 싫다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제하는 게 또 떼쓰는 거 싫다면서. 봐라. 이재명이가 막 뭐 하는 거 다 싫다면서요. 예? 자유민주주의.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하라면서요. 예? 울겠다, 울겠다. 아이고. 그게 그거들 지금 당신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또 국가래. 국가 좀만 통제하면 뭐라 하면서요. 예? 개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상권 분립을 대가리가 잘 비며, 들으세요. 대가리가 비며, 제발 들으세요. 대가리가 비면은 이게 인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뭐 국가가 통제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국가는 정말 상권 부정선거를 분립을 원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아니면 선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좀 심하네, 진짜. 들으라고요. 오늘 정말 심하네. 대가리가 비었어요, 지금? 예? 제발 들어보시라고. 왜? 자유민주주의 꽃이 뭐예요? 투표라면서. 투표 제한을 전달이 자유민주주의 뭔데? 꽃이 너요 이제 투표라 그랬어요. 뭔데? 그러니까 좀 아니에요? 멍청한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는 선거가- 개소리 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꽃이 자유민주주의 꽃이 선거라는 뭐예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뭐예요? 얘기 한 적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꽃이 뭐냐? 상권 분립이라고. 근데 이재명이 상권 분립을 없애니까 내가 지랄하는 거지. 상권 분립을 없애니까 지랄하는 거야. 우리 누가 개인을 없애요? 통제해서가 누가 없애? 아니고 개인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사법권을 침탈하고 행정권을 침탈하니까 문제라고. 내가 말하는 건 상권 분립에 대한 침범을 하지 말라고. 국가의 제도를 무너뜨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지. 우리 개인의 자유를 뺏는 건 자, 세금 당신들이 올려요. 말하는 그럼 세금 내야 보수가, 돼. 당신들이 말하는 보수가, 지금 말하는 보수가 보수가 아니야. 예? 보수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보수가 아니, 당신이 본인 말하는 보수가 좌판대 아니라고. 보수를 어떻게 알아, 네가. 내가 공부를 하니까 보수를 알죠. 반말하지 마시고요. 예? 대가리는 보수를 반말 아니야? 공부를 하니까 알죠. 당신도 나를 대가리 욕했어, 이 반말 새끼, 저 아니냐고. 새끼. 이 새끼는 욕 아니에요? 좌파 새끼들, 그 형님한테 하는 그러니까 얘기하고 일반적 좌파 새끼들. 아, 입에 일반으로 보수 새끼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예? 그게 아, 아니잖아요. 또 형님 유치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치하게 굴지 마시고, 형님 말씀하시는 게 다 옳다. 이게 다 옳다. 내가 말하는 게 다 싫다. 이렇게 하면 토론이 안 돼. 아니, 그게 절대 안 토론이에요. 돼요. 그게 토론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게 토론인데 그거 하려고 온 건데 그러면 형님, 그걸 타협하려고 왔어요, 내가. 형님,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뜻이 뭐며,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꽃이 게 뭔지. 선거라고 하는 전제가 저랑 너무 다르다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뭡니까? 꽃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뜻이 상권 분립이라고. 뭡니까? 민주주의는 뭡니까? 직선제 아니면 뭡니까?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제도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아, 그 나라의 참. 주인이라는 뜻이 민주주의가 아니면 뭡니까? 저희가 요즘 뭐 봉건제입니까? 지금 여기가? 예? 윤석열 무슨 뭐 왕을 뽑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의지, 상권 내 분립이라고. 뜻대로 제일 중요한 게 상권 분립이라고. 상권 분립. 그 위에 상권 분립이 있는 거죠. 상권 형님. 분립이라고요. 상권 분립.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상권 분립 얘기 말고는 한 얘기 없어. 나는 공화주의를 원하는 사람이고 상권 분립 안에서 민주주의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모두 다가 공화주의가 민주주의를 뭡니까? 말하지만 인민민주주의도 그러니까 나오고 공화주의가 독재도 뭐예요? 나오는 게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예요. 뭡니까? 공화주의가 뭐예요? 체크 앤 밸런스. 상권 분립. 공화주의가 뭐예요? 상권 분립. 그 위에 있는 게 뭡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뭐 독재를 하든 상권 분립만 되면 됩니까? 상권 분립인데 독재가 어떻게 돼요? 아, 상권 분립이 어떻게 독재가 돼?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거지. 1688년입니까? 저기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지. 명예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왕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의 삶이 바뀌니까 자 이제 왕이 바뀌더라도 절대 바꾸지 않는 권리장전을 만들자. 그리고 1688년에 권리장전을 만들어서 명예혁명을 하면서 영국에서 그때 왕도 헌법 아래 있어야 돼 라고 만든 게 권리장전이에요. 그게 상권분립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새끼들이 전부 다 헌법 아래 있어야지 왜 이재명 재판 안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상권분립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헌법 아래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는 게 권리장전이었어. 그건 1688년 17세기 때 일어난 일을 2021세기가 돼서도 이 나라가 미친놈들이 그게 많은 거야. 민주주의라고요. 그게 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라고 네 맘대로 하는 게 네. 민주주의입니까? 그때 그러니까 시작한 거라고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권리장전 사니까 잘 맞췄어요. 좌파들이 권리장전 깨어나지가 잘 못하는 얘기했어요. 거지. 예? 아예 또 노비 근성에서 떼어나지 못해가지고 누가 나 대통령 잘 되면은 내가 잘 살 거야. 난 저 사람만 있으면 잘 돼.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아요. 형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공화주의로 시스템으로 대통령 나라가 잘 돌아가서 되려면은 어느 대통령 누구가 잘 와도 되면 괜찮아야 독재도 된다고. 잘 살리면 내 이게 말 좀 괜찮아. 들어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 없어.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님은. 상권분립 시스템 안에서 잘 들어. 예. 상권분립 그래서 뭐 박정희는 상권분리 했습니까? 상권분립 전두환 안에서 상권분리 했습니까? 자, 오디오 지금 너무 겹쳐요. 그러니까 예? 형님 물어볼게요. 자꾸 그러면 틱틱틱틱 좀 애들처럼 또 그러지만 좀 큰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왜 이래요? 박정희는 상권분리 했습니까? 상권분립 예? 안 했어요? 전두환은 상권분리 했습니까? 상권분립 안 그래서 했어요? 독재했습니까? 뭐가 안 그럼 독재 됐는데? 아니네요? 그럼 독재 아니네? 독재 아니라니까. 난 독재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독재예요 그게? 아니, 왜 독재는 독재인데? 독재 형님. 권한이 독재가 뭔데요? 독재가 뭡니까? 독재가 제가 모르죠. 한번 묻고 싶어요. 그냥 장기 집권하면 독재인 줄 저희가 알잖아. 형님, 저희가 원하는 정치 대통령 기간이 못 길면 뽑고 독재인 줄 알지. 저희가 다 원하는 좌파들은. 투표를 못했을 때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세습을 했을 때 그게 독재예요, 형님. 예? 그러면 저희가 4.3 사건 못하고 때, 4.3 사건 때, 독재를 여순반란 못하고 때, 그렇게 투표를 하게 의회를 해줬어요. 없애려고 투표를 안 하고 하고, 한 게 독재라고요, 형님. 그땐 빨갱이 그때 새끼들이 상권 분립 너무, 있었어요, 형님이 빨갱이 지금 새끼들이 있는데 상권 분립이 아니, 안 될 형님, 수도 있는 거지. 형님이 주장하는 박정희 전두환 때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그것도 없었어요? 국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법부가 있었어요? 없었어? 있었어요? 사법부 뭘 없었어요? 했어요, 그러면? 사법부 제가 말한 건 없었냐고. 지금 제가 말한 건 그런 사람들 다 독재하는 사람들 사법부 다 없었냐고, 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다 있어요. 있어도 근데 독재라고 불리는 거야. 왜? 왜 독재예요, 왜입니까, 그게? 왜는? 그게 왜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독재냐고. 독재죠. 독재라고 배우니까 독재라고 씨부리는 거지, 다들. 아유, 그게- 답답하십니다, 진짜. 아니, 박정희 어떻게 독재인데? 유신헌법 유신헌법, 때문에? 형님. 유신헌법도 합법적으로 유신헌법 때린 거예요. 그것도 법대로. 아, 참. 그러니까 국민의 뜻과는 반대되게 국민의 투표를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국민의 뜻이 예? 움직이는 게 국민 인민민주주의라고. 뭐 평통회의인가 뭔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뽑는 걸 대통령 세우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내 얘기하잖아. 그게 유신헌법 과거에 이르러 민주주의예요? 넘어가면 세종대왕 얘기까지 간다고. 형님이 그 과거 당시는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노, 지금. 상권 분립이 무조건 민주주의라면서요. 상권분립 그게- 공화주의라고. 아이, 참, 무식하네. 형님 민주주의 상권분립은 공화주의라고. 형님 말은 잠깐만 자유민주주의 들으세요. 물어봤잖아요. 형님 제발 상권분립은 들으세요. 공화주의 따라하세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세요. 자유민주주의. 형님들 말은 그래, 제가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시라고. 말하잖아요. 예, 네, 말하잖아. 공화주의고 무슨 공화주의 필요 없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시라고요. 자, 좀 그래, 컴다운. 예, 좀 컴다운. 들어보시라고. 자, 형님 들어보시라고. 제가 들어보시라니까요. 형님 맨날 말 잘다가 제가 왜 지금까지 조용했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맨날 좌파는 씨는 말 끊고 뭐 한다고 그래. 형님 지금 더 그래. 아,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뭐냐고요.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말 가장- 끊지 말라고. 말 끊지 말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말해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얘기해 줄게. 예. 들으세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공화주의가 완성되고 거기 안에서 자라는 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지, 민주주의는 공화주의 없이는 민주주의라는 게 탄생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화주의라는 틀이 먼저, 수족관이 먼저 있어야 물을 채우는 거야. 거기서 물고기가 살듯이 공화주의라는 수족관 아래 민주주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재 체제를 그러니까 이 상권분리를 무너뜨리면 민주주의라고 아무리 떠들어봐 조선이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민주주의라고 안 해? 거기는 제가 투표 안 해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 형님들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냐고요. 예? 형님들이 아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냐고요. 아니 박정희 얘기를 정말 그러니까 지켰다고 왜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지금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냐고요. 안 지켰나? 예? 뭘 아니, 지켰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해산하는 대로 자기가 개헌을 해산했잖아. 국회 국회에서 해산하는 게 해산하라고 그게 해서 해산이 됐잖아요.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죠? 국회라는 동네가 어딥니까? 저희 국민의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의회.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얘기해 줄게요. 근데 아이고, 내가 참. 썰남님 방에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국민의 제일 많은 동의를 받은 게 행정부예요. 대통령이라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국회라 생각해. 그게 웃긴 거예요. 그거 전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투표로 안 뽑혔어요? 국민의 뜻으로 안 보세요, 형님. 뽑혔어요? 투표로 오히려 뽑혔지만 국회의원 그 사람이 자기 선거구에서 몇만 표 얻어가지고 온 사람보다 1700만 표 얻은 사람이 훨씬 더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 대통령의 권력도 역시나 국민의 뜻인 거예요. 근데 무슨 국회를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곳이라는 그 전제가 굉장히 미개한 얘기라는 거지, 나는. 무슨 말씀을 아이고 참 들어보세요. 자, 형님. 국회에 대한 오해를 하시니까. 제가 국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님.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는 데가 아니라고. 아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님. 이제 들어보세요. 국회는 입법기관이에요, 그죠? 네. 입법을 누굴 위해서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죠. 나라를 위해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죠. 나라가 틀인데. 형님이 그게 형님 헌법은 잘못된 뭐예요, 생각인데, 그러면? 형님. 헌법은 헌법은 국민을 법이고 위해서 해요. 사법부고 형님 입법기관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헌법 개헌을 누가 형님, 제안하는데. 말 자르지 마시고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했잖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말을 계속해 그냥. 예, 국회라는 곳은 똑같이 투표로 뽑지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예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국회가 우리의 입법기관이지 대통령 나라를 대신한 거고 국회는 우리의 뜻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입법하는 기관이라고요. 대표하는 기관. 예전부터 공화정 이외에 대통령은 나라를 대신해서 행정을 수반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입법을 하고 대통령 우리 뜻을 따라서 가는 주체인 거지. 무슨 대통령이 씨발 뭐 다 그러면 의회를 뭐 하랍니까? 대통령 뽑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정확히 그러니까 노예 균형과 근생인 거죠. 견제를 대통령 해야 하나가 된다고. 무슨 왕입니까? 혼자 다 하기. 그 견제를 그러니까 하는 본인이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봉건제 뇌를 가지고 사니까 봉건주의 뇌를 가지고 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예 마치 자기를 근생에서 통치한다 제발 좀 생각하는 거지. 나오시라고요. 대통령 누가 아니, 통치하면 상권 분립이 통치가 안 잘 되어 되니까요. 상권 분립이 잘 돼 있으면 봉건주의적 그런 사고를 안 한다고. 근데 좌파들은 대통령을 무슨 왕으로 생각하는 게 좌파라니까? 그게 아니고 아니, 반대예요, 우리는 형님. 상권 분립을 원한다니까? 박정희 최고, 입법부만 뭐 어떻게 전두환 최고, 입법부를 국민을 대표한다 그래? 대통령 작업은 아니, 무슨 나라가 잘 산다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더러워, 진짜. 예? 매너 열나 더러워요.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잖아. 소음을 넣지 말고. 좀 말 제가 같은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하셔야죠, 형님. 아,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들어보라고요. 대통령 숭배합니까? 예? 숭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이 그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 상권이 전부 공화주의가 전부 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틀이지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무너진 거예요. 상권 분립이. 그러면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그 정의와 사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있는 데가 사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지. 입법부가 그렇죠.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 편향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견제해야 되는 세력.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는 견제 안 해도 되네? 아니, 형님, 사법부가 우리 국민의 뜻을 대표합니까? 사법부는 나라와 우리들 국민들을 견제하는 기능인 거죠. 우리 뜻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본인은 그러면 재판장에 가면 본인은 보호를 못 받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안 받고는 그게 형님, 제가 말하는 건 국민의 뜻을 사법부는 힘센 대신하냐고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는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거 누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사법부는. 그러니까 저희 뜻을 대신하냐고요. 저희가 원하는 입법을 대신하냐고요. 저희가 원하는 법안을 대신하냐고요. 저희 삶은 그 사람들이 뭘 하냐고요. 그럼 대의민주주의가 뭔데요? 그러면 대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는 그러니까 국회만 하는 거야? 여기 아크로폴리스예요? 뭐 아테네야 지금? 직접 민주주의 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형님 직접 민주주의 싫으세요? 그러면? 직접 그럼 좀 민주주의를 가시든가. 직접 민주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스위스 가서 하세요.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하니까 거기 가서 하라고.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이 바쁜 세상에서 말이 돼요? 그럼 정치인을 왜 뽑아? 그러니까 정치인을 왜 저희 뽑아요? 뽑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 정치인을 뽑는 정치를 이유가 뽑는 게 그 사람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거잖아. 그래서 저희 뜻을 대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님. 그러면 대통령 우리가 그 표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성을 대표해서 뽑는 거고 행정부를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네? 뜻을 전달해서 1,700만 표로 뽑히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뜻이 그래서 전달된 거예요. 아니, 뽑힌다고 잘 동의를 만들어진 건 해준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부 근데 일을 그 사람들이- 잘하라고. 예, 잘 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형님. 그게 사실이라고. 입법부에는 입법부의 일을 잘하라고 우리가 대의를 하는 것이고, 행정부에는 행정부의 일을 잘하라고 우리가 대의를 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그렇죠. 재판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재판부에다가 대의를 하는 것이고, 됐나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공화주의지요. 무슨 국민의 뜻이 국회만 대변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게 국회라는 그럼 전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까? 형님,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 맘대로 우리가 뭘 뜻을 한다 해서 대통령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그래요, 다. 예? 저희가 입법을 원하는 게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해줄 수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죠? 국회에서 왜요? 입법을 올렸을 때 왜요? 청원하면 맞잖아요. 국회로 가요? 무조건 아니, 지금 행정부에도 청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을 못 만들잖아요. 청와대는. 그러니까 저 행정부는. 그러니까 법을 법을 못 만드는 게 만들잖아요. 국민의 뜻이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있게 돼가는 그러니까 방향이 본인 있는데 잠깐만요, 형님 죄송한데 이제 대화가 길어지니까 정리합시다. 본인은 그러니까 상권 분립은 알겠는데 그 중에는 입법부가 최고다 이런 거잖아. 세계 중에 입법부가 최고다 이런 거잖아. 이미 본인은 상권 분립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편향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대통령 견제해야 될 그러니까 거예요. 국민은 말을 우리 편, 이상하게 꼬지 국회는 우리 마시라고요. 편.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요? 제가 최고라고 얘기했어요? 예? 국회가 말을 왜 국민의 비틀어서 뜻을 얘기해서- 반영한다며. 반영한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최고라고 그랬냐고. 그 말인데. 그것도 어떻게 그 말이 그 헷갈려. 말이에요? 아이고, 참. 우리 마음을 그래, 대변한다는 알았어요. 얘기를 한 거지. 그건 무슨 최고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그럼 그래. 대통령이 말꼬리 최고예요? 잡지 말고, 말꼬리 잡지 뭘 말고. 말꼬리 잡아? 그러니까 왜곡시키지 최고, 마시라고. 그래, 최고 아니고, 이게 그래. 부모들의 국민의 방식은 뜻을 반영하는 알겠는데. 곳은 국회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입법을 반영시키는 하니까. 국회고 국회의 뜻이 있고 대통령의 뜻이 있으니까 둘이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권력이 맞잖아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그게 상권 똑같습니까? 분립이니까. 대통령의 권한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런 거부터가 공화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라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똑같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아니 의회 사법부 권력이세요. 수장을 예?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을 탄핵을 시킬 수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재판 받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의회는 언제나 예? 지금 국회의원들 선입니까? 재판 받는 건 뭐예요? 그래서 사법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국회의원 탄핵이 됐어요 지금? 탄핵이 아니라 그래서 재판 받고 저거 되면 날라가잖아요. 국회의원 배치 국회의원 날라가고 개개인의 비리 국회 말고 들어가고 국회의원 국회 개개인이 개개인이 말고 헌법기관이에요, 형님. 의회를 의회를 어떻게 견제하냐고 행정부에서. 견제하고 있잖아요. 사법권으로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회 견제는 국민이 하는 거예요, 형님. 국민 뜻이 얘들 못한다 그러면 얘들이 그냥 자,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쯤에서 밀려나가는 정리합시다. 거니까. 썰람님 요 길어지고 저는 제 의견 마무리하고 할게요. 형님하고 대화가 제가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이분은 자꾸 뭐냐면 국민의 뜻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좌파식 사고방식이에요.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하기로 하고 선거를 통해서 세운 사람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의 감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국민이 할 수 있지만 사법권하고 우리가 대의로 상권분립으로 만드는 그 체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국민은 자기 맞아요. 일을 먹고 사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러는 시대가 있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상권분립 원하는데 자꾸 국민의 뜻 이건 굉장히 모호한 얘기고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대화를 하니까 제가 겉도는 얘기가 너무 많고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 내란에 대해서 물으셨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언 따위는 증거 앞에서 무력화된다. 그러니까 증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프라이머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나올수록 더 재판은 계엄에 대한 정당성이 더 부각될 것이다. 저는 정당화가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을 돌아보니까 아 역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선포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이고 자 상권분립에서 87년 헌법 그 개헌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으므로 개헌 말고는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그 통치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에 절차적으로도 문제 없었고 그리고 통치 행위도 문제가 없었고 다 괜찮았기 때문에 이걸 내란으로 모으는 것은 그냥 정치적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반드시 그냥 없어져야 되고 헌법재판소에도 역시나 내란이라는 제목을 빼고 그렇게 헌법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날렸다가 이제 와서 내란을 하는데 내란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독수 독과의 원칙으로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결과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껏 해오고 있고 여기에 뜻에 변화가 없고요. 부정선거는 지금부터 국제적으로 이미 다 밝혀지고 있고 미국을 보면 돼. 미국에서도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들 그게 저는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고 그런 생각에서 저는 대통령에게 계엄은 당연히 있었어야 됐고 내란은 아예 특검의 그 헌법재판소에도 뺐다가 다시 넣는 그런 아주 그런 야비한 행동을 했는데도 그거를 이제 와서 내란을 넣는데도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고 내란을 기소할 수 없었던 공수처가 기소한 내란법을 지금도 끌고 간다는 자체 그리고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원래 계십니다. 아니 조용히 하세요. 나 이거 끊을 테니까. 자 그래서 불법적으로 지금 감금하고 있고 또 계엄을 더 연장을 해서 6개월 더 연장하겠다는 이런 악랄한 정치 보복적 수사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좌파들 대가리 수준이니까 나는 사실은 나는 요즘에 좌파들하고 대화를 정말 안 하고 싶었고 난 진짜 우파들 그냥 계몽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내 이런 시간 안 쓰고 싶었는데 형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진짜 좌파하고 얘기는 시간 낭비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말 좀 그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 형님 얘기할 때까지 내 수화기 들고 있을게. 얘기하세요. 네. 형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되는 건 아닌데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 딱 이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쓸어버려야 돼. 이 생각으로 하는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걸 자체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형님은 뭐 내란 뭐 지금 와갖고 내란이라는데 처음부터 저희는 내란이라고 그랬고 내란의 방법 중에 제일 큰 게 개헌밖에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끊을게요. 할수 있는 잡소리를 하니까 제가 끊을게요. 예, 형님 끊으시고. 왜 저희가 내란을 하는지 그거는 형님들이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님들은 사법부 지금 입법부 그럼 다 이제 부정하시는 거네 이제 전부 다 민주주의자로서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이번에 사법부에서 내란이라고 인정되면은 그것도 인정 안 하실 거잖아. 아니 근데 봐봐요. 본인의 말에 어폐가 예. 있는 게 내란을 할 수 있는 건 계엄밖에 없다라고 그러는데 계엄은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이죠. 아니 내란이라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 네. 정부 또는 현 나라 국가의 수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밑에서 뭉쳐갖고 난을 일으키는 걸 내란이라고 그래. 거기서 그게 첫 번째, 형님. 두 번째가 폭동이 같이 일어나야 돼.
그 두 개가 쿠데타하고 겹쳐야 되는데 어떻게 내란이 형님 이미 그건 쿠데타. 대통령인데. 아까 형님 맨 처음에 전제한 건 쿠데타예요. 쿠데타. 그러니까 그게 내란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거는 내 쪽으로 난을 일으킨다는 거잖아. 그거는 국군 통수권 제일 큰 통수권자가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란이라는 걸 일으킬 수가 있다고요, 형님. 그 쿠데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혁명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예? 지금 제일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 권력과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증거들 제가 형님한테 딱 담보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양쪽의 얘기를 좀 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좌파라고 말하면 뭐 진보 쪽이나 진보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 한번 다 한번씩 찾아보고 양쪽을 들어보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정책이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가시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상권분립이 뭔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박정희 잘한 것들 전두환 잘한 것들 그것만 보지 마시고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조조영님 같은 못한 것도 다 잘한 거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쿠데타라고 해서 보면은 조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 이게 쿠데타다. 조선시대 때는 반정이라고 한다. 왜냐면 쿠데타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 이게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체제 변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뭐 공산주의에서 뭐 민주주의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걸 계속 구별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걸 이제 쿠데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란은 다른가? 내란은 뭐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의 권력을 배제했을 때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절차에 의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배제하지 않았어. 이미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야. 국가 권력을 배제한 적이 없고요. 국무회의하고 뭐하고 하면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절차에 의했고요. 여기서 이미 끝났다고. 여기서 이미 내란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걸 뜻한다.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란이라는 건 성립 자체가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